오늘의 건강 꿀팁 한의사 김종우입니다.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가장 다빈도로 내원하시는 질환이 뭘까요? 바로 허리 통증, 요통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요통의 주적,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해마다 연평균 17만 명가량의 환자분들이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미디어에서는 요통으로 인한 수술적인 치료의 효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2017년도부터 미국 내과학회에서는 요통의 1차 치료로서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받을 것을 본격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올해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통 환자 침 치료 시 수술 확률이 36% 감소하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 직후 침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술 확률이 더욱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퇴행성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골관절은 생리적인 노화, 그리고 반복된 사용, 무리한 동작, 무게 저항 등으로 인해서 퇴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좌측은 정상 척추를 나타내고 있고 우측은 퇴행성 척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상 척추의 경우에는 골질이 균일하고 뼈도 두꺼우며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넓음을 알 수 있고요. 우측의 퇴행성 척추의 경우에는 뼈 자체도 납작하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으며 특히 뼈 자체의 골질도 균일하지 않고 특히 뼈의 가장자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골격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의 탈출 또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주행 경로에 영향을 주게 되면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뻗어내려가는 저리거나 찌릿한 이상 감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좌측은 정상 척추, 그리고 가운데는 허리 디스크, 우측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먼저 가운데 그림의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되어서 신경주행 경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디스크의 후방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세나 동작에서 더욱더 증상이 악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앞으로 굽힌다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가는 자세,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는 자세에서 더욱더 증상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측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주행 통로 자체가 좁아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뼈와 인대의 퇴행화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런 통로 자체를 더욱더 좁게 만드는 동작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허리를 뒤로 핀다거나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또는 장시간 보행하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이 명확히 경계되고 구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어느 정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리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허리 디스크는 보존적 치료로 90% 이상 호전이 가능하며 수술 적응증은 10%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협착증 역시 50% 이상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이 진행되지 않으며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 간에 특별히 신체 기능 회복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먼저 침구 치료를 통해서 허리 주위의 곽인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약침 치료를 통해서 국소 부위 소염 진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 치료를 통해서 한의사의 수기 치료를 이용해 전신의 골관절과 불균형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한약 치료를 통해서 뼈와 디스크 그리고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리 질환에서 금해야 될,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해야 될 생활 습관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좌식 생활은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의 건강에도 매우 백해무익합니다. 허리와 골반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허리의 정상 커브를 해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과도하게 푹신한 소파와 침대의 경우에는 허리의 정상 커브를 적당하게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척추와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체중 감량을 해주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을 수 있고요.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무거운 것을 드는 동작 또는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비트는 동작은 급성 요부염자, 급성 디스크 탈출증의 매우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허리에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걷기와 수영, 그리고 플랭크와 고양이 자세 등을 통한 코어 근육 강화는 이제 허리 주위 심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와 디스크에 부하되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모두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운동 방법과 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와 진단은 전문 한의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당장의 어떤 운동 재활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올바른 휴식을 통해서 당장은 조금 통증을 완화시킬 필요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김종우였습니다.